서울에 집이 있고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듣기만 하면 완벽한 인생처럼 보이죠? 그런데 이 드라마가 묻는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그게 정말 행복일까? 넷플릭스 1위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오늘은 원작 결말을 통해 이 이야기의 진짜 결론을 확인합니다.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원작 결말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원작에서 김 부장은 결국 어떻게 될까요? 김 부장은 지방 공장으로 좌천된 후 희망퇴직 제안을 받게 됩니다. 25년간 한 번도 승진을 놓치지 않았던 그였지만 회사는 냉정하게 그를 내보내려 했죠. 고민 끝에 김 부장은 퇴직금을 받고 나오기로 결심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부터였어요. 마르지 않는 샘처럼 여겼던 월급이 사라지자 김 부장은 큰 압박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등장한 게 바로 분양 사무소 직원이었죠. 월 500 따박따박 벌 수 있습니다. 이 말에 혹한 김 부장은 퇴직금 3억에 대출 3억을 더해서 총 7억짜리 신도시 상가를 계약하게 됩니다. 아내와 상의도 하지 않고 말이죠. 하지만 현실은 잔인했습니다. 아파트도 들어서지 않은 신도시 상가는 계속 공실 상태였고 분양 사무소는 잠적해버렸어요. 지하철역도 2km나 떨어진 곳에 생기는 거였죠. 뉴스에서나 보던 퇴직금 사기당한 멍청이가 바로 자신이 되어버린 김 부장. 그는 망연자실했습니다.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은 김 부장은 결국 공황 발작 증세를 보이게 됩니다. 평생 정신과는 미친 사람만 가는 곳이라고 생각했던 그가 아내 손에 이끌려 정신과에 가게 되죠. 그리고 상담을 받으면서 김 부장은 점차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어린 시절 김 부장은 항상 공부 잘하는 형에게 밀려 만년 2등이었어요. 부모님은 형이 반장을 할 때는 떡을 싸들고 학교에 갔지만 낙수가 부반장이 되었을 때는 칭찬 한마디 해주지 않았죠. 그렇게 형과 자신을 비교하며 형을 이기기 위해 살아온 어린 시절. 그런데 김 부장은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부모님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었다는 것을요. 아들에게 귀 기울이지 않고 칭찬해주지 않고 오직 자신의 기준으로만 판단했던 모습들. 팀원들이 아닌 자신만을 돋보이게 하려 했던 직장 생활. 남과 나를 비교하면서 사회적 위치를 확인하고 그 지위로 타인의 가치를 판단했던 삶. 김 부장은 이 모든 것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며 상무가 했던 말을 이제서야 이해하게 됩니다. 우월함에 심취한 사람은 결국 스스로를 고립시킬 뿐이다.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게 된 김 부장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문득 아내가 궁금해집니다. 아내는 어디서 어떻게 일하고 있을까? 그동안 어느 부동산인지조차 물어보지 않았거든요. 김 부장은 퇴근하는 아내의 손을 꼭 잡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신도시 상가 이야기를 털어놓죠. 아내 박하진은 걱정만 하지 않았어요. 해결 방법을 모색했고 아들 수겸이에게 상가를 빌려주기로 합니다. 그리고 낙수에게 이렇게 말하죠. 당신이 똑똑하고 능력 있는 건 알지만 혼자 머리 싸매고 고민하는 것보단 여러 사람 생각 들어보는 게 도움이 돼. 앞으로 중요한 결정이 있으면 꼭 내게 말해줘. 낙수는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세상 일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아내가 사실은 자기 머리 꼭대기 위에 있었던 제갈공명이었다는 것을요. 한편 사업을 하면서 사회의 쓴맛을 본 아들 수겸은 아버지의 25년이 얼마나 치열했는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이젠 제가 있으니 천천히 달리셔도 됩니다. 아빠의 후반전 인생을 응원하겠습니다. 아들의 편지를 본 낙수는 나를 내보낸 회사에 오히려 감사함을 느끼게 됩니다. 회사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면 평생 회사 속 김 부장으로 남아 가족들과 여행 한 번 못 가본 채 사무실 컴퓨터 앞에서 생을 마감했을 테니까요. 김 부장의 형 김창수는 카센터 사장입니다. 대학 입시 실패, IMF 사태, 사업 실패까지 겪으며 인생의 고난을 동생보다 먼저 겪었던 형. 그 과정에서 창수는 자신만의 방정식으로 행복을 정의하는 법을 터득했어요.
카센터를 운영하며 가족들과 여행을 다니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었죠. 형의 제안으로 낙수는 카센터에서 손세차장 운영을 시작합니다. 회사에서 은퇴했다고 해서 삶을 은퇴한 게 아니고 사기 한 번 당했다고 해서 인생이 막을 내리는 게 아니니까요. 낙수는 과거만 회상하면서 한탄하고 후회하며 죽음만 기다리지 않기로 합니다. 젊었을 때처럼 도전적으로 남은 삶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한 거죠. 그렇게 김 부장은 혹시나 남아있는 자존심과 오만함을 집에 두고 명품 따윈 손세차에 출근합니다. 오늘도 차에 고압수를 쏘고 비누칠을 하고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닦아냅니다. 수입차든 국산차든 다 같은 자동차. 성별, 직업, 나이, 학벌, 소득 상관없이 다 같은 존엄한 가치를 가진 사람이자 고객. 외부에서 찾느라 인생 전반전에서 발견하지 못한 나의 가치를 김 부장은 내 안에서 찾게 됩니다. 남들이 써놓은 성공 방정식을 푸는 것 말고 스스로에게 솔직하고 떳떳하고 당당하게 사랑하는 사람들과 한 걸음씩 걸어가는 진정한 의미의 인생을 시작하는 거죠. 입사 6년 차 정대리는 회사를 대표하는 연봉족이었습니다. 외제차, 명품 가방, SNS에 올릴 완벽한 사진들. 하지만 진짜 행복은 없었죠. 프로포즈, 신혼집, 외제차 구입으로 돈이 바닥난 정대리. 부인의 카페 사업 실패, 신용카드 연체까지 겪으며 1년간 별거를 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 고등학생 때부터 부러워하던 친구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합니다. 버버리 패딩을 입고 다니며 엄청난 자산을 물려받아 모든 걸 다 가진 것처럼 보였던 친구. 하지만 그는 항상 담담하고 차분한 표정에 색채 없는 말투를 가지고 있었어요. 정대리는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다 가지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것을. 그리고 핸드폰에서 인스타그램을 삭제합니다. 입사 3년 차 권사원은 김 부장 밑에서 3년 연속 나쁜 고과를 받았습니다. 자신이 쓴 보고서를 김 부장이 제멋대로 바꿔 발표했고 모든 공은 김 부장이 가져갔죠. 하지만 도 부장이 팀장으로 오면서 상황이 바뀝니다. 권사원은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고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게 되죠. 또한 게임 중독의 현실 도피자였던 남자친구와도 파혼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승진해서 탈락합니다. 김 부장에게 3년 연속 받았던 낮은 고과가 발목을 잡은 거죠. 권사원은 송 과장의 조언을 떠올립니다. 가장 큰 자산은 자기 자신이다. 결국 그녀는 남들이 목 놓아 들어가고 싶어하는 대기업을 퇴사하고 산업디자인 대학원에 진학하기로 결심합니다. 원하는 것을 해보는 것과 안 해보는 것에는 차이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여기서 원작의 진짜 반전이 나옵니다. 입사 10년 차 송익현 과장. 부동산 투자로 유명한 그는 어느 날 손세차장에서 김 부장을 보게 됩니다. 손님에게 손가락질 당하며 모자를 벗고 사과하는 김 부장. 하지만 그는 친구와 삼각김밥을 먹으며 진짜 웃음을 짓고 있었어요. 회사에서 보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진짜 행복한 표정이었죠. 송 과장은 이 모습을 뒤로 한 채 자리를 떠나고 블로그에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김 부장님, 알고 보면 고성장 시대의 중심에 있던 회사가 인생의 전부이던 시절의 주인공이자 피해자가 아니었을까? 50년 넘게 살면서 남이 그린 정해진 도안에 색칠만 했기에 정작 자신의 그림은 그려본 적 없는 백지 상태의 어른아이 김 부장. 그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이야기. 대기업 다니셨으니까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 서울에 집 한 채 있으시니까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 네, 맞습니다. 원작은 송 과장이 일기를 쓰려다 말고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라는 책을 쓰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즉, 우리가 읽었던 이 소설 자체가 송 과장이 쓴 수필이었다는 메타 구조인 거죠. 송 과장의 시선으로 바라본 김 부장의 이야기. 그리고 그 안에는 정대리, 권사원, 송 과장 자신의 이야기까지 담겨 있었던 겁니다. 오늘은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 원작 소설의 결말을 살펴봤습니다. 원작의 핵심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첫째, 남이 정해놓은 성공의 기준에 맞춰 살지 말고 진정한 나의 가치를 찾아야 한다는 것. 둘째, 물질적 풍요가 곧 행복이 아니라는 것. 셋째,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삶의 소중함. 넷째, 인생은 한 번의 실패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언제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것. 김 부장은 대기업 부장이라는 타이틀, 서울자가 아파트, 명품 가방과 시계 등 모든 것을 잃었지만 진짜 중요한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가족의 사랑, 자신의 진짜 모습, 그리고 남의 시선이 아닌 자신만의 행복. 드라마는 원작과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메시지는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드라마가 어떻게 전개될지, 원작처럼 손세차장 운영으로 갈지, 아니면 다른 결말을 맞이할지 정말 궁금하네요.